조선일이 거죠. 좋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우리 이제 프로 학생으로잖아요. 그죠? 아마추어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해요. 오늘까지는 여러분들 이 지난 학기 거 부담 없이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같이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소방실무 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실무 전기는 주로 이제 소방 경보 시스템 중심으로 좀 연결이 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2학년 1학기다 보니까 이제 기사시험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자격이 좀 부여가 됐어요. 이제 기사시험을 응시했으니까 아까 4월 17일, 예, 편하게 오세요. 예, 4월 17일 날 옷을 접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출결도 한번 찍어볼까요? 전자출결도 제가 어제 깔았거든요. 어제 생고생하면서 깔아가지고 아직 안 된다. 아직 안 돼. 제가 나중에 제가 잡아드릴게요. 시간이 안 돼서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잡아드리니까. 자, 이제 소방실무 전기 1, 2주차, 2주차 연장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소방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들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들 까먹으셨을까봐 까먹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기사시험은 2회차가 남아 있습니다. 4월 17일에 접수하는 거니까 지금 3월 며칠이야? 9일밖에 안 됐잖아. 적어도 한 달이 넘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사시험은 어떻게 보면 된다고 했어요? 4번 읽으면 합격한다고 그랬습니다. 4번 읽으면 합격하시고 2번 읽으면 재수한다고 그랬죠? 그죠? 한 번 읽으면 100%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개 과목인데 1개 과목이 20문제씩밖에 안 돼. 그치? 20문제씩밖에 안 되는데 그게 1년에 3번밖에 안 봐. 그럼 1년치가 몇 문제야? 60문제잖아. 문제만 읽으라고. 문제만 4번 읽으라고. 1년치가 60문제야. 1년치가 60문제인데 그걸 4번씩 읽으면 돼요. 근데 그걸 1년치만 읽으면 너무 재미없잖아. 6개년치 정도만 읽으면 돼. 6개년치가 보통 한 텀이거든요. 시험 범위가 6년마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6개년치 각 과목에 한 회차가 20문제밖에 안 돼. 그래서 20문제 1년에 60문제잖아. 60문제 4번 읽는 거 뭐 그 일입니까? 그죠? 월요일 날은 22년도 거, 화요일 날은 21년도 거, 수요일 날은 20년도 거. 뭐 그렇게 해도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4번 다 읽겠다. 안 그래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읽으라고요. 뭔가 이런 거야. 다 된다니까. 그냥 풀지 말라고요. 풀 수가 없어요. 진짜 풀 수가 없고요. 푸는 게 아니에요.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난히 나한테 맞는 과목이 있어. 4개 과목 중에서 유난히 그냥 법규 같은 건 이제 상식이잖아. 난 그런 거 좀 잘해.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맞추면 되고 이렇게 소방 전기 같은 거 귀찮은 것들 그거는 딱 8개만 맞추면 돼요. 40점 바람만 피하면 돼. 합쳐서 12개씩만 맞으면 되거든. 각 과목마다 12개씩만 통과시키면 되니까 평균 60점이에요. 그럼 무조건 합격이야. 그래서 읽다가 2, 3이 아니꾸리하고 나 진짜 이 문제 나오면 틀릴 거야. 그럼 제껴버리시라고요. 쉬운 것만 4번 외우면 적어도 그 문제 나오면 그냥 답인 거야. 나 여기서 봤던 문제인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내용이 아는 게 아니라 봤던 문제인데. 이거 봤던 문제인데. 문제는 똑같아요. 보기가 1, 2, 3, 4가 나왔던 게 1, 3, 2, 4, 4, 3, 2, 1 이런 식으로 나와. 어쩔 수 없어. 그게 검증된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4번 정도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주간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런 과제를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4회차 원서 접수증이 없으면 F 나간다고요. 경험해보셔야 돼요. 원서 접수도 경험해보셔야 되고 CBT 시험장 가서 앉아서 찍어봐도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그래 가서 할 수가 있어. 떨어져도 되는 시험이잖아. 지금 당장 안 붙는다고 뭐 좀 잘리거나 이런 거 없잖아. 근데 필요할 때 그때 한 번에 붙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갖게 되면 못 붙어요. 부담감 때문에 못 붙어요. 그래서 꼭 경험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니까 우리 2학년 마찬가지죠. 4회차 시험 보는 거 한번 접수하는데 얼마나 지랄 맞은지 한번 경험해보세요. 와, 욕넘어. 내가 원하는 가까운 지역의 시험장을 등록하기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하는 건 기본이에요. 정말 앙클이라도 못 들어가. 하나 하면은 20분 걸리고 하나 20분 걸리고 결제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고.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절대 결제는 가상계좌를 결제하셔야 돼요. 가상계좌를 결제해서 나중에 돈을 넣어야 돼. 안 그러면 결제하다가 또 실패해서 또 죽어. 그것도 팁이에요. 예, 결제는 가상계좌. 실시간 이체하다 보면 핸드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하여튼 단계를 줄여야 돼. 그래야 후딱후딱 결제가 끝나요. 예, 그런 게 팁입니다. 아셨죠? 무조건 접수하시는 거예요. 해보시는 겁니다. 자, 오늘 수강시험 정리에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소방하고 방지의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생각 안 나도 상관없어요. 소방은 소를 입고 외양간 고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빨리 찾아오는 게 소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뭐야? 그 소가 지나가는 사람 물어 뜯을 수도 있고 들이받을 수도 있고 그럼 내가 깽까 물어줘야 되잖아. 아니잖아. 피해 상황이 확산되는 걸 빨리 수습하는 게 소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불이 나면 무조건 빨리 가서 불을 수습해야 돼. 끄지 못해. 번지지 않게 막아야 돼.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우린 불 못 끈다 그랬잖아요. 불은 지금 꺼진다고 그랬지. 끄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꺼뜨리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소방은 빨리 가서 수습하는 걸 소방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외양간 고쳐야 되니까 외양간 고치는 게 바로 방제죠. 얘가 벽 뚫고 도망갔으면 소 갖다 잡아놓은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냥 둘 거야? 벽 고쳐야지. 그죠? 근데 걔가 또 문으로 도망간다며. 그럼 또 잡아올 거 아니야. 그럼 문 고쳐야지. 이런 게 방제라고요. 적어도 똑같은 데서 2번 이상은 사고가 안 터지게 만드는 거. 그리고 비슷한 상황은 또 퉁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동일한 유사한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빨리 수습되거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과거형 설비. 과거형 설비가 방제인 거죠. 현재형 상황 수습은 소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여러분 아파트 세대에서 물이 샜어요. 빨리 쫓아 올라가는 건 뭐예요? 소방이에요. 그럼 방제는 뭐야? 그 집에 자꾸 물 셀 것 같으면 천장에다가 호수 연결해 놔야지.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물 터지면 바로 이쪽 배수로에 빠지게 만들어주는 거. 이제 원인 치료는 아니지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올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방하고 방제는 이렇게 현재를 바탕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디펜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계장치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소방 역사 50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해질 수밖에 없죠. 사고의 위험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수습 방법은 훈련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시스템화, 제도화시키면 그게 방제 시스템이 되겠고 그렇게 방제 시스템이 방대해지면 우리는 더 안전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솔직히 공사하시고 또는 안전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책임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옛날 사람은 요거만 해도 됐는데 지금 이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고가 똑똑해졌거든. 방제가 늘어난 거예요. 옛날에 방제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방제가 이만해졌어요. 어쩔 수 없잖아. 정말 천차만별 이상한 사고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소방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끝나고 그랬어요? 네. 가연물을 없애거나 산소를 안 없애거나 온도를 낮추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다 소방 시설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소방시설들이 다 셋 중에 하나를 해주는 거야. 셋 중에 하나를. 불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피하라고 그랬잖아요. 대피하는데 어떻게 대피하라고 그랬어요? 문 닫고 대피하라고 그랬어. 손잡고 문 닫고 대피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나서 빨리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밖에 답이 없다니까. 정말 세대민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답 없어요. 엄마 내 재산 어떻게 냅둬야지 화재보험을 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억짜리 빌딩 일부러 20억 받으려고 태웠는데 눈치 없게 1억으로 그냥 수리비 만들어주면 9억 날려먹은 거예요. 그거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3억짜리 다 전소시켜야 된다고. 그래 10억짜리 화재보험 나오잖아요. 근데 신속하게 꺼준답시고 해서 수리비 1억 나오게 만들어봐. 그 어떡할 거야 그거. 응? 미움 살 거란 말이지. 안 그래요? 재산은 그런 거예요. 재산은 우리 몸은 그렇지 않은데 재산은 그래요. 우리 자동차 사고 나면 알잖아요. 어차피 다치면 어차피 망가지면 아예 대판하는 게 낫다니까. 그래야 시세를 받잖아. 중고차 시세. 안 그래요? 맞아요. 사람만 안 다치면 돼. 사람만 안 다치면 돼. 물건이야 뭐 보상받으면 되지. 뭘 그래. 그러라고 보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 있으면 됩니다. 불은 꺼뜨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꺼뜨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꺼뜨리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소방용 기계 기구라고 그랬고 그런 소방용 기계 기구를 이용해서 꺼지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겠죠. 이게 소방 설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소방 설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룰이 있잖아. 그게 바로 조절 방법이겠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는 뭐라고 그랬어? 화재를 제어하는 설비라고 그랬습니다. 불의 기운을 통제하는 설비라고 그랬어. 불이 한번 나면 7, 800도, 1000도도 넘는 건 일도 아닌데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350도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350도 이상 유지되지 않게 물을 계속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뭘 통제하는 거야? 온도를 통제하는 거. 온도, 발화점을 통제하는 거고. 발화점 통제하면서 뭐가 생겨? 물도 충분히 적셔지니까 탈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불은 꺼지는 거야. 그래서 꺼지는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꺼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말랐으니까 탔지만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얘는 다 적셔버리잖아요. 얘가 다 타고 나면 태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지가 꺼져야지. 답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시스템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도망갔어. 그럼 뭐 어떻게 구조대 들어와야지. 그죠? 119 구조대, 특수구조대에 들어와가지고, 불에 따라서 ABCD 화재의 유형에 따라서, 공격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새 전기차 화재 굉장히 이슈죠.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 화재대로, 휘발유차 화재는 휘발유 화재대로, 일반 나무 화재는 나무 화재대로, 끄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 주방에서 튀김하고 요리하다가 불나면 분말 소화기 쓰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불이 꺼져도 수습하기 진짜 곤란해요. 집에 그 분말 다 미세 분말, 그건 진짜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조그만 미세 분말이야. 폐에 다 쌓여. 연기는 빼내면 되지. 벽지 두 배하고 그거 다 무조건 처음부터 안 닦여. 물로도 안 닦여요. 분말 소화기. 뭐 해야 돼? 강화액 소화기라고 해서 액체 소화기라고 해서 그 지역을 뿌려야 돼. 그럼 기름이 딱 젖히지거든요. 그 부분만 닦아내면 돼요. 한 퐁퐁으로 한 이틀 닦아내면 돼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딱 묻어버리거든요. 강화액. 그래서 주방용 소화장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에서 나시면 공부 너무 잘하셨어. 최고예요. 이런 걸 다 기억하시다. 역시 우리 제자 2학년에서 소방설비 설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 문장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1학년 1학기 때 말씀드렸어요. 2학년 2학기 때 못 뵀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험한 공간에 있는 제실자를 목적이 뭐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험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일어나지 않게 하지만 빨리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조금만 빨리 소화시켜야 되고 그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면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뭘 해줘야 돼? 확산을 막아줘야지.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하는 뭔가가 있다면 걔는 소방설비라고 부릅니다. 꼭 이런 소방설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휴연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기 부분은 전기를 이용해서 이런 걸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할 거고요. 기계 설비는 초기 소화 작용을 할 거예요. 불이 번지지 않도록 또는 초기에 끄질 수 있도록 물을 뿌리든 가스를 뿌리든 뭘 뿌리든 뭔가 뿌려내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게끔 뭘 도와줘요? 방화시켜도 내리고 문도 내리고 뭐 창문도 닫아주고
뭔짓거리를 하겠죠. 피난 설비가 그런 조건을 하겠죠. 유도등을 켜주고 막 저거 타고 도망가라고 하고 이렇게 피난을 도와주는 설비가 있는가 하면 이제 소방관이 와갖고 이제 진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옥내소화설 같은 소화설비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소방설비는 이제 출연진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역할을 수행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성향이 빨간 성향이면 기계를 좀 쉽게 다루고 노란 성향이면 전기를 좀 쉽게 다루고 그냥 피난, 그 다음에 뭐 파란 성향이면 대피, 피난 교육을 되게 잘 시키고 소장님마다 컬러가 달라. 이과냐 문과냐 이런 거 예체능 개념에 따라서 달라. 예체능 계열이면 피난 대피하는 자 우리 여기는 뛰기 합니다. 자 하나 둘 뛰세요 뭐 이런 거 가르치면 되잖아. 빨리 뛰기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알아서 빨리 도망가게 체력 단련 시켜주면 되는 거지. 내가 잘하는 게 체육관인데 그럼 체력 단련 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공계야 전기공학부야. 그러면 전기장치 다루는 거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야. 나는 기계과야 개과야. 그럼 기계장치 다루는 거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야. 다 내가 잘하는 걸 가르쳐. 어쨌든 그래서 살리면 될 거 아니야. 예, 소장님의 안전관리자의 성향에 따라서 무게중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그 근무를 배워갖고 지금도 오늘 드디어 목요일이니까 한 통 다 돌았잖아요. 교수님들마다 다 자기 성향이 있죠. 뭐 유체학 강목 이런 거 다 그냥 잔잔잔잔잔잔잔잔잔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무슨 사소한데 목숨 거시는 분 계시고 뭐 다 필요 없다는 사람 있고 다 그러죠. 다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전수합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어쨌든 이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난 노래만 주창창 불러야 돼. 춤을 춰서 살아날 수 있다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불은 노래와 춤을 싫어해요. 그래서 불 앞에서 춤춘다고 해서 불이 안 나진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죠. 불 앞에서 막 우거 춤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효과성이 없다는 게 검증됐죠. 그죠? 자, 그래서 소방설비, 법적으로 소방설비의 종류는 화재의 초기 화재 진화와 인명 대피의 목적을 두고 5가지의 법적 설비가 구성되어 있고 각각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사 시험을 볼 때는 얘는 종류가 뭐고 몇 종류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에 대한 내용들이 뭐 몽글몽글 얘에 대한 내용들이 몽글몽글 그래서 요 단어만 알면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기사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소화기구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타입 요거에 대한 문제는 뭐뭐뭐뭐 물어봤더라 요거에 대한 문제는 뭐뭐뭐만 물어보더라 그런 거 패턴만 찾으면 돼 1년에 60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지워놓으면 된다고 시험 문제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이게 4과목이야 4과목 이 중에서 이거 다는 기술사고 이 중에서 전기만 보면 돼요 전기 경보설비만 보면 된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경보설비와 연동되는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이 소방설비 전기예요 요거하고가 소방설비 기계예요 요거까지 기계구나 그래서 기계가 남들은 좀 어렵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범위가 종류가 많을 뿐이지 내용이 깊지가 않아요. 근데 전기는 범위는 작은데 내용이 조금 깊어.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기계는 내용은 안 깊어. 파이프지 뭐 지가 있어가지고 파이프지 뭐가 딴 게 있어요. 근데 종류가 많아. 괜히 많아 보여. 그래서 기계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다 마찬가지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키워드 학습법이라고 그랬죠? 요거에서 비상경보 설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설치하고 뭐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에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형별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학습법. 요 문제는 비상경보 설비에 대한 문제구나. 요 문제는 단독경보형에 대한 문제구나. 요 문제는 유전공고기에 대한 문제구나. 문제를 읽으시면서 그렇게 그룹만 지워보시면 돼요. 그러면 패턴이 10가지가 넘지 않아요. 그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야. 너무나 쉽잖아. 답 다 나왔잖아. 그냥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점수만
겁니다. 필기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아셨죠? 아셨죠? 제가 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건축 설비는 이게 뼈대가 지어지고 나면 여기 기능이 들어가죠. 우리 몸에도 보는 기능, 말하는 기능, 숨쉬는 기능, 소화시키는 기능이 있듯이 건축물도 뼈대가 지어지고 나면 뼈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불이 나오는 기능, 뜨거운 물 나오는 기능, 전기가 나오는 기능, 그 다음에 뭐 불이 나오는 기능, 뭐 이렇게 가스가 나오는 기능에서 기능별로 해서 설비를 각각 넣잖아. 이게 일반 기계 설비라고 얘기하죠. 건축 설비업이라고 해요. 그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게 전문 설비업이죠. 그죠? 여기 무슨 전문 설비업이야? 네, 소방이잖아. 소방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어떤 기능을 소방 설비업은 뭘 담당할까요? 네, 그냥 안전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그냥 기계 장치류예요. 그게 노란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고 보도블록일 수도 있어요. 뭐가 좋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설치한 게 안전이라는 기능에 부합되면 그게 내 쪽 공종이라는 거예요. 항상 저 유도등이 저게 전기건지 소방건지가 애매해요. 원래 피난 공종이거든요. 근데 저게 100% 말하면 소방은 아니야. 전등이거든 그냥 피난 유도 등인 거야. 그냥 등인 거야 등. 그럼 이 전등 따가지고 연결은 상관없어. 맨날 켜져 있어야 되니까. 근데 분리시키는 이유가 있어. 왜? 소방에서 불이 나면 일반 전기는 셧다운 시켜요. 그래서 저거를 일반 전기에다가 꽁따기를 따면 안 된다고. 근데 일반 공사업자들은 원래 수신기에서 갖고 온 전기선에 따야 되는데 대충 여기서는 꽁따기에서 그냥 켜놓는다고. 왜? 꺼질 일이 없거든. 법이 바뀌었거든. 옛날에는 꺼져 있다가 불 나면 켜져야 되는데 지금은 상시전등 제도로 바뀌었어. 그냥 켜놓고 있어. 그러니 어디서 전기가 왔는지 알게 뭐야. 소방정보 받을 때 켜져 있으면 그냥 합격인데. 그러니까 야매공사법으로 대충 시공해갖고 이제 통과시키고 말아요. 그러다가 불나면 어떻게 돼? 안 켜지는 거야. 평상시에 켜있던 넌 불나면 꺼지는 거야. 그럼 내가 어디서 도망가려고 녹색 불만 찾고 있는데 녹색불이 같이 꺼져 있네. 내가 공사를 잘못해버리면 위급시에 그렇게 상황이 꼬여버려요. 그래서 소방전기는 그래서 별도로 따게 되어 있죠. 일반 전기 셧다운인데도 소방전기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별도 공사예요. 물도 마찬가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경보하고 안전 담당 역할이고요. 소방을 담당한다고 했죠. 방지 설비랑 소방 설비랑 같아요, 달라요? 아까 다르다고 그랬어. 그러면 건물에서의 방지 설비는 뭐가 있을까요? 차폐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지하층 낮은 데 보면 이렇게 홍수 날 때 물 넘치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높게 구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게 방지 설비인 거야. 그건 방지 설비인 거지.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늘 그렇게 물이 넘치는 홍수 상황에는 이만큼 벽이 있으면 항상 통과돼서 물이 안 넘어오잖아. 그건 늘 상시 그 상태잖아. 근데 이게 소방 설비가 되려면 어떻게 돼? 평상시에 가라앉다가 물이 넘어오면 갑자기 찡 하고 올라오는 이게 소방 설비가 되는 거예요. 차이 이해 가세요? 응? 없던 게 나타나면 소방 설비 거고 늘 그냥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방지 설비가 되는 거예요. 소방과 방지를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공종이냐 네 공종이냐 공종 싸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전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방 설비인지 방지 설비인지 방지 설비는 건축에 들어가요. 소방 공종이 아니라고. 내진 설비가 소방 설비야 방지 설비야. 지진에 대비하는 설비. 방지 설비라고 건물 칠 때 지진에 대비하는 거는 방지지. 그게 무슨 소방이 할 일이야. 안 그래요? 건물이 무너지지 말게 짓는 건 건축 거라고. 근데 소방에다 방지를 들래. 그게 소방 설비 내진 설비잖아. 그건 뭐냐? 지진이 났을 때 소방 설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소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방진인데 내진인데 구조 내지는 건축 거예요. 근데 설비가 지진이 났을 때 고장나지 않게 해주는 거는 소방이잖아.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상황에 대한 건전성. 그죠? 그래서 그게 소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는 건축이고 모는 소방과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실 가셔가지고 여차저차하게 싸울 때 이렇게 좀 유식한 척 한번 하시면 돼요. 아셨죠?
소일거 약간 묻히는 거. 그 사모님 때 댕댕이가 도망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걔가 지나가다가 옆집 꼬맹이라도 물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걔 빨리 찾아오는 게 소방이라니까. 그리고 걔 또 못 도망가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 현관문 앞에다가 달 거 아니야. 그게 방제라고. 뭐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리고 이제 시비 걸게 10개면 5개밖에 안 걸리겠지. 이 사람하고 말싸움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기선 제압이 좀 필요합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소방 분야는 바로 화재 발생을 시작해 감지해서 초기 단계에서 소멸시키는 목적으로 갖은 건축 설비의 하나입니다. 소방 설비 기사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소방 건축에 묶여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소방 안전관리자는 여기 계시는 소방 안전관리자 관리 소장님은 소방인이라서 건축 설비는 사실 다 필요 없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만 유도하고 조치만 취하시면 끝인 거예요. 건물을 내가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안전관리자의 활동 목표는 재산 보호가 아니거든요. 인명피해 예방입니다. 그래서 시설 보호에 힘쓰지 마시고 대피 훈련에 힘쓰셔야 돼요. 대피자 가시면 쌀 3kg 드린다고. 이런 거에 힘쓰라고, 이런 거. 식용유 세트. 저기서 여기까지 3,000원에 뛰면 식용유 세트 받아가세요 하면서 식용유 세트 갖다 주고 빨리 뛰어가기. 우리 할머니들. 그런 거 하시고. 그런 대피 훈련 하시면 우리 동네에서 불이 나도 사람이 안 죽어요. 사람이 안 죽으면 나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근데 건물을 멀쩡하고 사람이 다쳤어. 건물에 뛰어내리다가 핑크타고 다리 부러졌어. 안전조치 미흡하고 미흡. 골치 아파져. 이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 이렇게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정보설비는 뭐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빨리 알아차리고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감식이랑 수신기 이런 걸 부르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딴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하면 인명구조까지 넘어가는 피난설비까지 방제실에서 통솔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과정 중에서 인명구조팀이 들어오게 되면 초기 소화가 성공하면은 요 구조를 용이하게 하지만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구조가 좀 어려워지는 형태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걸 구조를 쉽게 용이하게 도와주게 하는 목적의 소방설비지만 최고의 소방설비는 뭐예요? 구조를 할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게 소방설비죠. 그죠? 그래서 최고의 소방은 뭐야? 지가 알아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안 도망가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귀찮게 하든 거꾸로 매달든. 전 세계 어딜 가도 따르르 바짝바짝 빛나면 알아서 도망가는 으로 누가 딱히 가리키지 않아도 미국 사람도 한국에 오면 그 소리 들으면 도망가요. 우리도 미국 가서 여행 가서 호텔에서 따르르 소리 나면 도망간다는 거죠. 미국에서 교육 안 받았는데도 한국 교육 갖고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 공통 코드가 있습니다. 화재 안전 코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대한 코드는 동일해요. 그래서 미국 수신비 갖다가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한국 수신비도 동남아로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능이 비슷하게 넘어가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불이 나면 지금 이 정도의 불들은요. 이 정도의 불들은 몇 명이 죽었을까요? 최소 5명 이상이고요. 20-30명 이상이 다 죽었어요. 주 원인은 뭐예요? 질식사죠. 그럼 소방설비에서 질식이 일어났다는 건 뭐가 실패야?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는 소방설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설비가 제대로 대피를 안 했을까요? 제연설비겠죠. 질식사례 때문에 연기를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염된 연기를 밖으로 빼내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서 사람이 도망갈 때는 그래도 콜록콜록은 연기를 마시고 쓰러지진 않게는 도망가게 만들어줘야지. 쾌적한 환경은 아니더라도. 그죠? 그건 제연설비가 잘못된 거죠. 또 화산이 타서 죽었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야? 피난설비 중에서 방화실과 방화문이 잘못 동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불이 쫓아오고 있는 거야. 불을 막아줘야 되는데 피난로를 해서 불을 막아줘야 되는데 불을 막아주지 못하고 불이 쫓아오게 만들어준 거지. 뭐 물을 못 뿌려도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건 확산 속도의 영향인 거지 문이 안 뿌려져서 사람 죽진 않아요.
그죠? 방화셨다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방화문이 닫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피난 계단으로 사람이 도망가지. 근데 피난 계단이 안 닫힌 거야. 확보가 안 된 거야. 그럼 계단이 굴뚝이라니까? 굴뚝으로 계단으로 도망가다 제시키서 죽는 건 누구 잘못이야? 방화문 잘못이지. 안 그래요? 지연 설비에서 급배기 설비가 잘못이니까 사망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설비가 어떻게 제대로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렇게 극렬하게 갈려요. 그 설비마다의 역할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걸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소방 설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게 국가자 안전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NFSC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과거 시대의 유물이에요. NFSC는 없어졌어요. 이제 아마 억울하시니까 과거 이제 요번에 준공하는 것까지만 NFSC 따라가십니다. 착공해서 지금 준공 전까지만 12월 1일부터 심의 들어가고 설계 들어가는 거는 NFTC, NFPC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죠? 성능 기준하고 그 기술을 따라가셔야 돼요. PCTC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NFSC가 국가화재 기준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그 공사업 쪽에서는 뭐 시설 기준이냐 성능 기준이냐를 또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안전관리 쪽에서는 그 소방시설법하고 화재관리법하고 또 법이 바뀌었어요. 화재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령이 분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법하고 소방시설법하고 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소방시설관리법을 따라가셔야 돼요. 설치법이 아니라. 그죠? 물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넘나들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법도 그렇고, 이쪽 법도 그렇고, 저쪽 법도 그렇고, 뭔가 지금 12월 1일자 기준으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비치하시라고 제가 그렇게들 말씀드렸죠. 오리엔테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요번에 건설 현장 화재안전관리자, 자격을 특히 우리 회사에서는 가져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난 소방설비 기사 있으니까 필요 없잖아. 아니요. 자체 점검하고 최초 점검업을 어쨌든 준비하셔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 회사에서 공사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한 공사 자체 점검, 최초 점검하러 들어가셔도 돼요. 자격만 갖추시면. 그럼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수주 못했다고 해서 손가락 깔지 마시고 여기 최초 점검으로 또는 그 안전 점검으로 들어가시면 그게 돈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회사는 살아남도록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일반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따가지고 내 자리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내 자리를 뺏긴다고. 소방설비 기사 하나만 갖고 버티다가는 안 된다고. 그래서 소방설비 기사를 갖고 계신 분은 안전원에 가셔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추가 발급 받아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받았습니다.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만 갖고 있으면 방화관리자 경력, 소방설비 기사가 있는데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선임된 경력이 토탈 5년이 되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증 줘요. 10,000원에. 단돈 10,000원 아주 싸게 줘요.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갖고 있으면 7년. 방화관리자로 그 선임된, 소방서에 신고된 경력이 7년이 되어 있으면 현장 그러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줘요. 10,000원에. 근데 그거 5년도 안 되고 7년도 안 돼. 그러면 그냥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추가 발급을 해줘요. 자격 기술이죠. 그냥 줘. 여러분들은 5일 교육받고 시험 봤던 거를 우리는 그냥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줘요. 그렇게 해놨거든요. 왜? 그리고 나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한 다음에 건설 현장 와서 소방계획서 쓰시라고. 아파트 소방계획서를 현장에서 쓰시라고. 짓는 건물에서 쓰시라고. 안전교육 이쪽에서 와서는 안전교육도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현장에서 안전교육 하시라고. 똑같이.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방안전관리자의 7대 교육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 9대 교육은 2대가 뭐가 추가가 됐냐면 하나는 기록관리 철저 1급 특급은 주 3회
기록 관리를 잘 남기고 어쩌고저쩌고 해라. 그거 빵꾸 내면 과태료 300만 원 물 거다. 그렇게 해서 법령으로 12월 1일자로 어쨌든 내려놨어요. 시행 시기는 상황에 맞춰서 하시겠죠. 기준점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험을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시오. 그래서 중대재해, 소방시설의 중대재해, 수신기 고장나는 거, 펌프 고장난 거, 전원 고장난 거, 배관 고장난 거, 방화샷 따라 이거 고장난 거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 관계인.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비비 확보하셔야 돼요. 특히 예비비 확보해 놓으시라고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간에 펌프 고장 안 나면 다행인데 시설 관리사가 와가지고 점검하다가 이거 펌프 이상해요 라고 했을 때 고장 났어요 라고 언제 했는데 그게 신고 들어가서 바로 수리 안 하면 그 당시에 고용된 관계자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 회사이든 소장님이시든 건물주님이시든 억울할 일이 있지만 맞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 2, 3부터는 자체 점검을 소장님이 못해요. 거기에 관련된 소방안전 관리사가 못한다고. 외부인을 반드시 대동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강하게 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 있고요.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 화재안전 기준은 법제처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법제처에 가면 NFSC, NFTCI에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셔서 혹시나 우리 같이 소방 설계업 하시고 검토하실 때 뭐 TC냐 PC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조금 생겼어요. 작년 8월부터 해서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새 계속 소방시설협회에 가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강의를 나가고 있으니까 늘 바뀐 거를 그거 감리님들한테 다 알려드려요. 소방청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나 고시나 예시로 바뀌어서 반드시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지하주차장 같은 거에 소화기 표시 등 축광식으로 표시해야 되고 1.5m에서 표시 설치 위치 옮기는 거, 소화전 사용 방법도 외국어, 그림, 한국어 표시된 거 앞뒤로 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 이것도 축광용으로 또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 스티커 아닌 거 이런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 근데 우리 시공 단계에서 내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나한테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그거 갖고 돈 달라고 하는데 옛날 뭐 하는 거 있죠. 그죠? 내가 옥내소화제 시공하는데 스티커는 내 거 아니라고 뺄 수 없잖아요. 그죠? 관리소장 거긴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조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 안전설비는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취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방설비 기사가 결국은 이 소방 안전설비를 핸들링하는 면허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소방설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딸 때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소방설비 운전면허증이 소방설비 기사인 거예요. 기술 자격증이 아니라고요. 우리 착각해요. 공부하고 따야 되지 않나? 아니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자동차를 알고 땄습니까? 딱 정해진 훈련만 받고 따고 그 다음부터 자동차를 알잖아요. 브레이크, 뭐가 고장나고 아시잖아요. 소방설비 기사도 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니까 4월달에 접수하시고 내가 몰라서 못 본다는 말은 진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알 때까지 시험을 본다면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게 소방이니까. 그냥 따놓고 나면 알게 되고 내가 요만큼만 알면 요만큼만 아는 거지 이만큼을 알아야 시험 볼 수 있다는 건 없습니다. 왜? 소방은 벽으로 뚫으면 문으로 도망가고 문으로 뚫으면 천장으로 도망가고 천장으로 뚫으면 바닥으로 도망가거든. 이게 소방이거든. 그래서 항상 상황은 바뀌지 그러면 기존에 옛날 소방관이 최고인 거예요. 옛날에는 문만 고치면 다 끝났던 시절 줄 서면 소방 자격증 줬던 시절 그때 소방 자격증 따면 그냥 전문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10가지 공부해야 소방 자격증을 딸 수 있죠. 옛날에 3가지만 공부해도 딸 수 있는 자격증.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무조건 빨리 따는 게 장땡이에요.
정답은 무조건 빨리 따는 게 장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치 목적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예, 경보 설비라고 하는 건 어쨌든 통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신속하게 조치를 내려주는 거에 있어요.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펌프도 빨리 돌려주고 샷다도 빨리 내려주고 뭔가 피난에 도움이 되는 연동 제어 설비들을 신속하게 신호를 빨리 뿌려주는 거. 그런 지휘 통제소 같은 게 경보 설비의 역할입니다. 이때까지의 여러분 1학년 2학기 때까지의 경보 설비는 그냥 단순하게 빨리 알려주면 된다고까지만 배웠습니다. 근데 2학년 1학기의 소방 실무 전기에 있어서의 경보 설비는 이제 신속하게 연동 설비의 동작을 지시하는 것까지가 경보 설비의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 설비 기사는요, 뭘 알아야 돼요? 기계 설비 다 알아야 돼요. 개념적으로. 그래야 이 스프링클러 준비작동 시설부의 PSTS 이게 어떤 신호 받아서 어떻게 쏴줘야 되는 거, 제어 설비에 무슨 신호 받아서 어떻게 출력 내줘야 되는 거, 이게 내 수신기의 작동 로직이야. 그거 일일이 다 세팅해줘야 돼. 그것도 표준이 없어. 제조회사마다 달라 넣는 방법이. 그걸 누가 해야 돼? 소방기계가 해줘야 돼. 소방전기가 해줘야 돼. 소방전기가 그것도 수신기 결성공이 해줘요. 수신기 결성공. 그러니 안 입고 와도 이 수신기 만들고 거들먹거리는 작업반장들이 기세 등등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은 로컬에서 소방 디바이스 다는 사람들이 더 고생하는데 돈은 이거 자기하고 이거 조작하는 놈들이 돈 더 받아가. 이게 소방 전기의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하면 내가 저거 하고 말이지. 배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신기를 조작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증처럼. 그게 바로 소방설비 기사예요. 그래서 내가 전기를 좋아하더라도 싼 기사를 따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기계 설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아야 이 신호 받아서 정답 뿌리고 이 기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전기 입장에서 보면 스프링클러 설비는 두 타입밖에 없어요. 이 말의 뜻이 이해가 가세요? 혹시 설계 방송하셨습니까? 잘 모르죠? 뭐냐면 견적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네 타입이신 거 아시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어쨌든 이렇게 네 타입이라고 기계에서 보는 스프링클러 설비 네 타입이야. 근데 전기에서 받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준비작동식과 아닌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건식인지 개방형인지 알게 뭐야. 들어오는 신호는 똑같은데. 준비작동식은 하나 더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 그럼 또 내보내줘야 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정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스계 소화 설비는 기계적인 입장에서의 가스계 소화 설비 등은 뭐야? 하론이냐, CO2냐, 청정 소화 약제냐, 분말이냐, 종류는 됐다 많아. 그거에 따라 최종 계산하고 다 가져가야 되거든? 그죠? 혹시 들어는 보셨죠? 정확히 몰라도 돼요. 근데 정기적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 타입밖에 없어. 집합형이야, 캐비넷형이야. 이거밖에 없다니까? 가스의 종류가 뭐가 필요해? 집합형이야, 캐비넷형이야? 전력 방출이야, 국소 방출이야? 소방 전기에서 보는 가스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스의 종류가 알 바가 뭐고 내가 뭐가 있어? 그건 니네 문제지. 들락날락. 방출 표시등 들어오면 방출 표시등 켜주면 되는 거고, 수동 기동 좀 30초 있다가 켜주면 되고, AP 감지 기용 사인을 틀어주면 되는 거고. 이것만 해주면 돼. 가스의 종류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소방 전기 경보 설비 파트하고 소방 기계 파트하고의 개념의 차이. 근데 전기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어려워 보이잖아. 기계 전기를 같이 해보면 저같이 이렇게 통달을 해요. 그냥 퉁치면 되는 거예요. 퉁치면. 에이 그래. 다 똑같아. 내가 가스계야. 분말이든 가스든 CO2든 이산화탄소든 하론이든 다 똑같아.
기계 자체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 방출 시간도 다 똑같은 애들. 이런 게 바로 소방 설치 정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위험을 통보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방서 설치 관리 기준은 소방 법령, 화재 안전 기준에 준해서 항상 신선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정말 힘든 거는 기사 시험을 여러분들이 뒤늦게 봐서 힘든 건 뭐냐면 작년에 봤었어야 됐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공부를 2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재 안전 기준도 2조각 났죠. 설치 규칙 안전관리 법령도 2조각 났잖아요. 똑같은 법령을 하나로 퉁쳐서 봐야 될 것들이 2개로 쪼개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지는 거죠. 괜히 심리적으로. 내용은 같아요. 근데 편성을 달리하는 거예요. 편성. A조, B조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법규 시험 볼 때 이게 늘 단독 시험 문제 나오지. 옛날에는 하나 몇 조 몇 통만 알면 됐는데 지금은 성능 기준 몇 조, 기술 기준 몇 조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내용은 안 바뀌었어요. 내용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소속이 바뀌어요. 소속이. 그래서 현장에서 설계 변경 같은 거 들어갈 때요. 설계원 기준 근거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그 기준 근거 마련하실 때 이제 PC냐 TC냐 그거 구분해서 작성하셔서 올리셔야 이제 그게 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소방을 신선해야 한다는 거. 신선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소방시설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요만큼이 뭐야? 시험 범위. 요거밖에 없어요. 이만큼이 시험 범위 있고요. 소화설비는 다 소방 기계에서 주로 다루는 소방 시험 범위고요. 그 다음에